일본이란 나라가 역사를 왜곡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70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일본 국가가 형성되면서 공식적인 국호로서 일본이 형성되는 시점이 701년 다이호 법령이 발령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국이 가동이 되는데, 그때 나온 역사서들에서부터 일본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일본 역사를 누구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천황가의 비밀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경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초기 천황가의 계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인들은 지금 어느 부분만 알고 있냐면 전체 중에서 이 오렌지색으로 수직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갖고 일본 고대사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주범은 바로 후지와라 후히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일본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호족 집단 또는 천황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황으로 입성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역사에 군림했던 그런 가문이 이제 후지와라 가문인데, 그 후지와라 가문의 시작점에는 645년에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 아스카 지역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645년에 그 당시에 황태자였던 나카노우에라고 하는 그 중대형 황자와 손을 잡고 소가시 가문을 제거하면서부터 이제 권력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장본인이었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는 임종을 앞두고 천황가로부터 가문의 성씨를 하사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후지와라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지와라 가문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치고 나오고 탑에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후지와라 후히토라고 하는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장자권을 포기하고 중국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에서 그 승려 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는 왕실에 이제 군림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은 이제 40대 천황이 되는 바로 이 천무천황, 그의 이름은 오와마 황자입니다. 그는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와 형제지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보다 2대 앞선 38대 왕이 되는 천지천왕이 나카노우에가 이제 백제에 가서 백총강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즉위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망하고 이 진신노란이라고 하는 임신의 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이 천무천왕이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실은 천지천왕과 함께 변을 일으켰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인 후히토는 이 천무천왕, 그리고 그 부인인 지토천왕, 그리고 그 후대의 이 천무천왕 계열의 이제 그 핵심 권력 세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12년에 고직기라고 하는 역사서, 그리고 720년에 일본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만들면서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배경화면에 놓은 것처럼 천황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국민을 향해서는 고직기나 일본서기를 통해서
요 직사각형에 있는 내용들만 알게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등장시켜서 자신의 딸들을 이제 천황가에 결혼시키면서 거기서 나온 아들로 하여금 이제 왕위를 잇게 하는 과정 속에 이 딸들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신화 속에서도 남신 여신을 구분을 해놓고 그 중에 여신이 남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요. 그게 바로 아마테라스. 그리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역할로는 스사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는 이제 권력의 핵심이 결국은 백제 정권이었기 때문에 백제 신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스사노는 그 대립각인 가야 또는 신라의 신으로 묘사돼요. 근데 사실은 스사노가 아마테라스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당연하죠. 스사노는 남신이고 아마테라스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찌감치 스사노는 이 이즈모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형태의 모습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거를 참지 못한 아마테라스는 이 스사노 역사를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정권을 양보하게끔, 국가를 양보하게끔, 그걸 군이 유술이라 그럽니다. 그 대신에 그 이즈모 지역을 할양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딜을 했는데, 사실은 후대 역사를 뒤집어보면 이 스사노, 다시 말해서 가야계 세력이 거기에 멈추질 않고 이 어디로 옮겨오게 되냐면 오늘날의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라고 하는 오미와 신사의 유래가 바로 이 스사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스사노의 아들인 후대인 이제 오쿠니누 씨, 오쿠니누 씨가 결국은 이제 아마테라스에게 국가를 양보했다. 그래서 군의유술이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오쿠니누 씨는 거기서 멈춰선 게 아니라 그 아들인 고토시로누 씨,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이 오다타네코라고 하는 오다 지역, 다시 말해서 대전, 한자로 대전이라고 쓰는데 어디냐면 시마네현 서쪽에 있는 소도시인데 거기 출신인, 그러니까 오다 땅의 출신인 사람 이 말이에요. 오다 타테코 이 말은 그 후손이 내려와서 이 지금의 나라 지역에 있는 오미와 신사의 궁사가 됩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되고 거기에 총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대대로 그 궁사는 바로 이 가야인의 후손이 맡게 되고 그 성씨가 이제 미와씨가 되는 거죠. 미와씨가 되고 그래서 이미 이 이즈모를 출발해버린 이미 이 나라 지역에서 정권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가야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에서는 감춰놓고 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까집어 놓고 보면, 바로 이 우측에 있는 직사각형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우측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가야인들인 거예요. 이제 일본 국민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역사서를 만들었냐면 하늘에 신이 있었다. 이자나기가 있었고 이자나미가 있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코에서 귀에서 눈에서 이 신들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테라스고 스사노고 트쿠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해서 내려온 이가 바로 니니기다. 그리고 니니기의 후손에서 첫 번째 천왕인 신무천왕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니기 이전까지는 아마츠가미라 그래서 하늘의 신, 그리고 니니기 때부터는 구니츠가미라 그래서 이제 땅의 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니니기까지는 아는데 그의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안 가르쳐 준 거죠. 역사를 그렇게 왜곡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형제가 바로 가야인들이었기 때문에. 니니기도 가야인이었고 그의 형인 이제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니기하야히에 대해서는 일체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니기하야히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니니기가 있었고 니니기 쪽에서 신무천왕이 나온 건 맞는데, 그래서 그 신무천왕의 거점 지역은 큐슈 지역이었던 거죠.
큐슈 지역이었고, 이 니기하야이, 형에 해당되는 니기하야이는 이 고토시로누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즈모를 출발해서 나라 지역에 와 있었던 거죠. 나라 지역을 평정하고 거기서 지배자로 이미 군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큐슈 지역에 있었던 신무천황 계열이 이 큐슈 지역이 워낙 자연재해가 많고 무엇보다 지진이 많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더 나은 곳으로 여겨졌던 이 지금의 혼슈 지방 중에서도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걸 신무동정이라 그래요. 근데 신무동정 팀이 이미 이 오사카 지역에 와 보니까 그의 선조에 해당되는 니기하야히 계열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가야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들어오니까 나가스네 히코라는 인물이 이 신무천황팀을 막아내요. 그 이야기들이 쭉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무천황이 되는 이제 그 진무는 방향을 틀어서 그 기반도 오사카 밑에 와카야마 쪽으로 연결되는 그 반도 바닷가를 타고 남쪽으로 틀어서 그 남쪽 끝에서부터 다시 육지로 들어와서 구마노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니기하야이 가야계의 그 후손이었던 다카쿠라라고 하는 인물이 그에게 이 쿠사나기노 츠루기라고 하는 그 아주 보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신무천황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죠. 빼앗겼는지 주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신무천황은 그 아주 귀한 검을 쥐고, 또 이제 야타가라스라고 하는 그 삼조고가 그들을 안내했다. 근데 그건 신화의 얘기고 실제로 누군가가 안내했다고 하는 거죠. 그 안내한 인물이 바로 이 다카쿠라라고 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일설에는 이제 오토모시, 나중에 이제 오토모시가 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뜻이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오토모라는 말은 그 길을 안내해서 이 나라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새끼를 그 안내해서 결국은 이 신무천황 팀이 이 우회해서 들어와서 바로 이 니기하야히의 이 여동생의 남편인 나가스네 히코를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니기하야히는 자신의 후손인 다카쿠라 그리고 우마시마, 뒤에 이제 지는 이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다카쿠라지 우마시마지로 하여금 신무팀에 합류하게끔 합병되는 형태로, 알고 보니까 어차피 같은 김해김씨인 거예요. 같은 가야에서 출발했던 그 동족인 거죠. 그래서 이 서쪽 팀, 다시 말해서 큐슈에서 넘어온 신무팀하고 진무천황팀하고 이미 나라에 있었던 이 다카쿠라지 우마시마지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정권을 만들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카쿠라지는 후대에는 이제 오와리시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와리시는 어디가 거점이 되냐면 그보다 동편에 있는 지금의 나고야 쪽에 이제 거점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바로 이 아츠다 신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뭘 유명하냐면 바로 이 쿠사나기노 츠루기라고 하는 신검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다카쿠라가 이 신무에게 그 쿠사나기노 츠루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후대 천황가는 그 검을 갖고 있어야 천황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도쿄에 황거에 가면 이 신무천황이 받았다고 하는 그 쿠사나기노 츠루기의 원검 또는 이제 복사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다카쿠라는 이 오와리시의 이제 시조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이 이소노가미 신궁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이 병참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소노가미 신궁은 바로 이 후대의 모노노베시의 그 가문의 신사가 돼요. 다시 말해서 모노노베시의 조상은 바로 니기하야히의 후손인 우마시마지
우마시마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모노노베시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백제에서 이제 권력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300년대 말. 300년대 말에 이제 웅진 땅에서 출발한 오진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서는 오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응신, 한자로는 응신으로 발음하고, 그는 웅진 땅에서 왔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후대에 붙여진 별칭이 바로 호무다와케, 공주 땅에서 온, 곰주 땅에서 온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15대 천왕이 되는 웅진왕이 백제 권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야계를 아우르게 되는, 호족으로 두게 되는 거죠. 300년대 말부터는 이제 백제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 가야인들의 세력을 호족으로 두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모노노베시가 되고 오와리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400년대부터는 백제인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의 안정기를 찾는 시기는 500년, 600년대 중반까지예요. 그러니까 500년대부터 이 개체천왕이 백제계라고는 해도 그 부인 쪽은 다 가야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체천왕이 이제 26대 천왕이 되고 26대 왕이 되고, 그 당시에 열도백제 땅에서는 그의 형제인 바로 무령왕, 무령왕이 이제 한반도에서는 백제를 이끌게 되는 왕이 되는 거죠. 둘은 형제 관계인 거예요, 결국은. 둘은 백제인이기도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안주인 쪽은 가야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계 백제계인들이 일본 열도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초기에는 가야계, 후반부에는 백제계,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500년대, 600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0년대 말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한반도의 백제가 멸망하면서 일본에 있었던 백제인들, 정권들이 이제 야마토 정권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일본국인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700년이 되어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서를 쓰게 돼요. 712년과 720년에 완성된 역사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야기책인 바로 고지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년체로 작성이 되는 일본석이라는 책이 720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편집 주관자들, 이 고지기는 오노 야스마로라고 하는 태안만려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이 일본 서기는 도네리 신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40대 왕이 되는 천무천왕의 아들, 몇 명 중에 아들 중에 하나인 이 도네리 신노가 책임자였지만, 모든 이 신무천왕 이 때부터 시작해서 작성되는 그런 이제 천황가의 계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은 바로 후지와라 씨입니다. 천황가가 아니라 이제 호족에서 왕실로 들어오게 되는 그 대표 인물이 바로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의 두 번째 아들인 바로 후지와라 후히토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역사서를 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그 주범은 바로 후지와라 가문입니다. 후지와라 가문의 후히토입니다. 그래서 후히토가 이 역사서를 편집하는 과정 속에 전체 천황가의 이야기를 감추고 이 일부분,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이 일본 역사의 신화에서 시작돼서 이 사람으로 내려오게 되는 신무천왕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만 아는 거죠. 그 이외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오늘날처럼 모든 정보가 개방돼 있고 오픈되어 있게 되니까 이제서야 그걸 찾아내게 된 거죠. 결국은 일본 역사는 고대 시대부터 왜곡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 역사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된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닌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전후 관련성,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유물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물들을 대조해 가면서
하나하나 짜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일본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것이 일본 고대사입니다. 근데 멀리서 내려다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200년대까지는 가야인들이 지배했던 세상, 일본 열도는. 그리고 3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600년대 말까지는 백제인들이 지배했던 세상. 그리고 700년대부터는 지금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기 가야인들, 중반의 백제인들, 후반부에 현재의 일본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본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